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자기다움 워크숍 첫 번째 시간 여행입니다. 워크숍 자료는 책을 참고하시고요. 팀 워크숍을 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1편과 2편 나눠줬는데요. 1편에서는 중장년의 미래를 위한 미래기억 만들기, 2편에서는 미래의 기억을 현실로 시간 여행과 실천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장년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후 당신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팽이도 거의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40대까지는 50대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그 계획은 멈추고 맙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회는 50대 이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60대와 70대 삶을 상상할 수 없어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이렇게 미래 없는 40년, 50년을 단순히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자유가 있는 소수만이 은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 비전이 없다면 삶은 더욱더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간 여행과 미래 기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뇌출혈로 인해서 뇌손상을 입어서 기억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아내가 저한테 연락 와갖고 친구가 예전에 강의했던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 영상을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일화는 기억이 곧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저한테 한번 상기시켜줬고요.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기억을 잃은 요원들, CIA 요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도 말기 증상에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으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자아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서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험도 없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미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방법으로 미래 소설 쓰기가 있습니다. 미래 소설 쓰기는 미래 기억을 찾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미래 소설 쓰기라고 말하는데요. 미래의 나에 대해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보는 것입니다. 2035년의 나를 상상하고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를 글로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사건도 만들어서 소설처럼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설정해 보는 거죠. 미래 소설을 쓰기 위해 첫 단계는 미래의 주인공인 자신을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35년에 자기다움 학교를 세우고 코치로서 사람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35년, 10년 이후죠. 따라서 저는 소설 속에서 60대의 제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60세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까? 또 나의 하루 일상은 어떤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태도로 일할까? 내 말투와 습관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나의 습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보고 써보고 주인공 설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배우들이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완전히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죠. 미래의 나를 현실처럼 경험하면 그 기억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바꾸는 힘이 되죠. 묘사가 구체적일수록 기억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미래의 기억을 형성하면 우리는 60대와 70대의 나를 더욱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미래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뇌가 이를 일종의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는 그것을 현재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기억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기억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소설 쓰기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현재에 적용해야 됩니다. 미래의 내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현재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로 돌아와 다시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다움 소설 쓰기 4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설 작법책은 읽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자꾸만 정말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멋있게. 근데 결코 우리는 소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사건을 만들고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수강생들이 자꾸 진짜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억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글쓰기는 미래의 나를 체험하고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 시간 여행에서 작가이자 독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의식해서 글을 쓰는 순간 허구에 빠져서 정말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글은 자기다움 찾는 여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글이 나옵니다. 글을 잘 쓰려고 애쓰기보다는 상상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다움을 찾는 소설은 전통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나를 관찰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일지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인공은 미래의 나입니다. 미래의 소설에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스타워즈의 요다, 쿵푸 팬더의 마스터 시프 혹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처럼 현재의 나에게 지혜를 전하는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가 선배나 동기든 심지어 곤충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나가 나를 이끌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옆에서 조언하는 이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듯이 자기가 스스로 코칭을 통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다움 소설은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가는 일기입니다. 글쓰기는 현재의 나가 문제를 제시하고 미래의 나가 그 해법을 찾는 구조로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일기처럼 꾸준히 써야 됩니다. 시간 여행 소설은 일기처럼 매일 일정 분량을 꾸준히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설을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고민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한 달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어딘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소설을 쓰는 과정은 하루에 한 번씩 미래의 내가 되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고 조언하며 미래의 나를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이 됩니다. 직접 해보면 매일 조금씩 미래의 나로 변화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썼던 새벽나라에 사는 거인은 역시 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에 픽션을 더해서 매일 조금씩 일기처럼 쓴 소설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 설명과 주제 묘사보다는 대화로 쓰십시오.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특히 미래의 나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쓰셔야 됩니다. 시간 여행 소설을 쓰면서 낯선 상황에서 직면할 때 미래의 나는 조언을 해주지만 처음에는 그 조언이 좀 어색하고 두서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미래의 나가 계속 변하는 듯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미래의 내가 생각하는 근육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여행을 소설을 쓰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각 근육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사람이 같고 써보면 같은 사람 같고 그러한 혼란이 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 이 근육을 단련하다 보면 미래의 나와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깊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내가 지금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직접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기억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기억 일기처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의 나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35년 60대가 되어도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글을 쓴다. 계속 자기를 갖다가 이제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또 미래 체험의 나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래 나처럼 살아보는 거죠. 옷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취향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미래 나처럼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말투나 태도나 일종의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해보면서 자신이 얼마큼 변했는지 또 자신이 어떠한 느낌이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래의 내가 현재 나에게 편지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일주일 뒤에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효과가 있고 좀 낯설지만은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거의 나야, 넌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미래의 내가 자신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을 때 제 경험에는 굉장히 효과가 컸었어요.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제가 그 당시 현재 나로서는 보지 못했던 점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이름은 조태현이고요. 권민이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패션 인사이트라는 그 업계 전문지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지 지금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도자를 갖다가 이제 다녔을 때 패션 기업 다녔을 때 썼는데 재밌게 봤나 봐요. 그거 가지고 한번 저한테 와서 연재 기사를 한번 써봐라 그래갖고 연재 기사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패션 직장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이제 그 업계지에서는 지금은 패션 업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이름 당신의 이름 조태현으로 쓰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원래는 자칼의 이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르포 형식으로 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요, 유치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씨이기 때문에 권민으로 쓰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민은 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하나 바꿨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권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정말 권민처럼 되는 느낌이었어요. 권민은 전문가야. 권민은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조태현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권민으로 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 제가 권민과 익숙해지고 권민의 습관과 태도와 말투와 문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설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미래 기억을 현실로 만드는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미래 기억을 현실로 만드는 마인드 트레이닝. 그렇다면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미래의 기억이 현실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 트레이닝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 전 머릿속으로 경기 장면을 그려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를 심상훈련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경기에 나서기 전에 머릿속에서 수백 번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미래 자신을 살아본 것이죠.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미래 기억을 생생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도 나는 이미 승리하는 모습을 본다고 말했죠. 항상 그 경기 전에는 내가 자신이 승리했던 모습을 그렸고 그 모습 가운데 힘을 받아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만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자문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미래 소설을 쓰고 그것을 실제처럼 시각화하고 체험하면 뇌는 그것을 현재라고 인식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래 기억을 한번 떠올리는 것은 단순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떠올리고 감각까지 생생하게 느끼면 뇌는 그것을 현재라고 착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미래의 나를 향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즉 미래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인드 트레이닝을 활용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살아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억이 선명할수록 현재 삶은 바뀝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미리 기억하는 순간 당신의 현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미래에서 먼저 쓰이고 현재에서 실행되는 방법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 기억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정체성을 만든다는 점, 미래의 소설 쓰기의 중요성이죠. 존 로크는 우리는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고요.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도 나의 정체성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것으로도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억이 중요합니다.
시간여행 워크숍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사전 워크숍을 한 후에 팀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 워크숍을 할 때 바로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다운 미래소설 써보고 또 마인드 트레이닝 해보고 이런 것들을 실전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체감하고 느낀 경험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상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시간여행 소개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